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디지털 고민을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잘 들리시죠?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 몰랐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부산시와 디지털 배움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강의도 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말은 디지털이고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소를 물어봤더니 20분 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말 취지에 맞게 이번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강의를 처음 주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되게 더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부동산 많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놀리지 말라고요. 아마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아쉬운 여러 가지 부동산 이야기 하자라면 여러분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 디지털 영토라고 하죠. 저는 크게 이렇게 넓히고 영토 속에서 여러분의 디지털 부동산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고 이미지 출처를 안 밝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화질의 이미지가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이미지 사용하실 때 구글 이미지보다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구글이 이미지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고화질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는 출처를 안 밝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처를 다 밝히는데 전부 다 그쪽에서만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픽사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이미지에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픽사베이라고 글씨가 있고요. 한글로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오탈자가 생겨도 다 검색이 됩니다. 픽사베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연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름 잘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철상이란 이름 들어보신 분 채팅창에 그러면 여러분 검색을 해보십니다. 정철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으로 또는 어떤 여러분 SNS도 괜찮고 포털 사이트도 괜찮습니다. 정철상 이름 세자 검색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전화 주신 분에게 제가 보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할 수는 없는데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에서 첫 번째 번호 뜨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로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이 써도 나중에 하실 수 있게 할 거니까 여러분한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이 강의록도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이거 하나로 연간 1억씩까지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 또 첫 번째로 혹시나 전화 연락 못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연락처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또 궁금하신 것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검색하시고요. 1분 이내로 대부분 검색하고 전화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디지털맹, 그러니까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못하면 컴맹이고 디지털을 잘 못하면 디지털맹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도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날마다 배우다 보니까 날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지털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삶이 바뀌었는지 제 디지털 스토리를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네이버 블로그 쓰세요? 다음 블로그 쓰세요? 저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를 씁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설치형 블로그와 폐쇄형 블로그라는 건데, 폐쇄형 블로그는 여러분이 쓰시는 대부분의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블로그가 그 포털 사이트에 어떤 이름이 있는 게 이게 폐쇄형 블로그입니다. 그 안에 그냥 여러분이 일부분을 위탁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설치형 블로그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 블로그입니다. 제 홈페이지처럼 보이죠. 방문자가 160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가 있었고요. 제가 2006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한 이유는요. 한 블로거 분이 강의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39의 사장직을 그만두고 세상에 제가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여러 군데 이제 강연을 하는데요. 이 블로거 분이 강의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강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료 없이는 안 갑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요.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지금 분들을 전부 다 유시민 위원부 전 장관부터 해서 쫙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부 다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아니 그런 분들이 무료로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강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들을 이제 초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강연을 끝나고 나서 블로그를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뭐야? 이렇게 하고 쓰게 된 겁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으로 기록하는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분의 일상의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한 1년 정도는 정말 몇 명도 안 보는 거예요. 뭘 했느냐면 내가 쓴 것을 내가 펌질하는 겁니다. 제가 쓴 글을 제 블로그에 펌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로그 글쓰기는 이런 책 글쓰기와 다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이니까 그냥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담겨야 되고 그 의견을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을 재밌게 읽게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부터 해서 글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구글에서도 수익이 날 정도로 2년간 거의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블로그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횟수로만 15년, 16년째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트위터라는 것을 쓰라고 해서 트위터를 쓰게 되었고요. 별로 안 내키는 거예요. 트위터는 140자거든요. 글자 수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축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뜻을 담아야 되니까 이게 시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는 정말 잘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개설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블로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무도 안 보는 겁니다.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하고 별로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대학교에 이렇게 강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대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문자를 전부 다 5번 보내고 이메일을 5번 보내도 이런 교육이 있잖아요. 이런 캠프를 하거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모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모집 인원은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그 취업 지원센터의 팀장님이 페이스북을 이제 이렇게 개설을 해서 학생들 페이스북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친구들 좋아요 눌러주면서 댓글을 눌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패친을 100명을 맺었답니다. 100명. 이 학교 인원이 한 10,000명 가까운 학교입니다. 10,000명 가까운 학교인데
100명을 이제 패친한 겁니다. 100명을 패친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캠프 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전부 다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집이 100% 완료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저도 이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써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거의 매일, 저는 많이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딱 간단한 메시지, 하루에 하나 또는 이틀에 하나 정도만 딱 올립니다. 복잡하게 길게 안 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광고 한 번도 안 하고 500명 정도의 교육 과정 역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쓰고 계신 분 채팅창으로 전부 다 자기 주소를 올려주시면 여러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구독해달라고 하면, 지인이 구독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오늘 강의를 들은 사람인데 구독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100%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유튜브를 제가 사용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구독자가 이제 겨우 1000명이 딱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요. 지난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는 김창욱 강사나 김미경 원장조차도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강사가 급여를 받는 강사가 아니라고 하면 없어졌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유튜브 당신도 한번 해보지 그러길래 제가 미친나 내가 그랬거든요. 쪽팔리게 그런 거 와노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콘텐츠, 지식 콘텐츠를 왜 내가 무료로 힘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저는 돈을 주면 유튜브에서 강연을 해주거나 한 적은 있어도 내가 내 걸 만들어서 왜 무료로 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게 대단히 디지털 세계에선 짧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100%를 이렇게 길게 제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 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가 과정으로 운영을 하죠. 그런데 아주 짧지만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주 길게 짧게 보려면 여러분이 당연히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구독자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벌써 영상만 200개 가량을 올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도 안 됐는데 200개를 올렸으니까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 정성이라는 것은 말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큰 금액에 제가 또 프로젝트도 받았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요. 조금 그럼 구독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게 디지털 스토리가 뭐였느냐면요. 연배가 아무래도 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리신 분은 잘 모르실 건데 밀레니엄 세기가 다가오면서 1인 1 홈페이지 만들기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홈페이지를 가지자. 디지털의 이런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만드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만들었다가 전부 다 접었습니다. 99%가 접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프로그래머도 디자이너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부동산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디지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서 전부 다 적게 됩니다. 99%가. 그렇지만 그때 제가 온라인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네티양이라는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모든 글이 다 날라갔습니다. 저장을 안 해놨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서 적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고
하지만 그것을 제가 이 블로그를 초대했던 친구가 저는 디지털 멘토라고 부릅니다. 혜민 아빠라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블로그의 티스토리라는 곳에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게 디지털 씨앗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폭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트위터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물론 이제 에버노트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사실상 제가 9년, 10년 전에 개설했습니다. 보니까 개설일이 2012년도더라고요. 아마 그때 했더라면 저는 무조건 10만 명에서 몇십만 명은 됐을 겁니다. 이게 디지털은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단계 마케팅처럼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은 아닙니다. 후발주자여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회가 생긴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 뒤늦게라도 그렇게 발을 들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SNS는 여러분 친구 요청할 때 꼭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 친구 요청에 대기 중이신 분이 한 2,000명 가량 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패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은 100% 제가 다 남기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요령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하고 관계할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진짜 유명하신 분한테 성실하게 진짜 씁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존경하게 되었고 어떻게 친구를 맺고 싶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패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딸랑 친구 요청해놓고 저 시건방진 녀석 친구 요청을 안 받다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해주시면요 거의 다 받아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딸랑하고 끝내버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씨앗이 굉장히 날린 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유튜브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 중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티스토리라는 블로그와 그 다음에 SNS는 유통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유통이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이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고 보니까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여러분 역시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 검색을 해도 사실은 제 이름 세 자를 검색해서 검색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취업이나 진로나 인생 고민이나 뭘 하더라도요.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거의 첫 페이지, 두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콘텐츠가 씨앗이 제가 쓴 글이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를 티스토리 블로그에만 쓴 게 아니라 유사 콘텐츠에 10여 군데 썼기 때문에 씨앗만 3만 개 이상을 뿌린 겁니다. 디지털에 검색이 되는 양이. 검색량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제 이름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들이 친구들이 너네 아버지 뭐하니 이랬더니 와봐라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온대 우와 그렇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색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굉장히 사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훨씬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브랜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퇴보한다는 걸 알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했다라면 K자형이 이제 양극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장하는 사람은 더 성장하게 되고요. 퇴보하는 사람 더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제가 쓴 책을 들고 전국에 이제 대학에 다니는 겁니다. 강의 있으면 강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책까지 프로필하고 들고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깍듯한 대학교 교직원도 있지만 거의 안 그렇습니다. 아, 예, 나눠 가세요. 예, 예. 쳐다도 안 봅니다. 진짜입니다. 쳐다도 안 보고요. 그냥 책장사 정도로 봅니다. 그냥 놔놓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가 진짜 정말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불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거 부지런히 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또 메일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책 보내고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최고의 마케팅은 찾아오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들을 그냥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비굴하게 없어 보이면서까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했던 것이 디지털 씨앗이었고 그것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연도 뭐 가득 있을 정도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도 10여 년 정도를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들도 하는 게 뭐냐면 검색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색이 자꾸 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신문에서도 젊은이들의 무릎팍 도사라는 이런 닉네임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벌써 책을 12권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20권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그런 씨앗들이 나중에 과실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저는 방송 출연이라는 것은 그냥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인터뷰하는 정도? 그 정도였다가 고정방송으로 제가 2년 정도 KBS와 직업방송, 한국경제TV 이런 곳에서 했었고 KBS 역사저널부터 해서 안 나온 방송 사사는 다 나왔습니다. KBS, SBS, MBC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이런 씨앗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부산에서도 아침마당에 이렇게 출연도 했었죠.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트럼프는 싹수가 없으니까 초대 안 하잖아요. 바로 재선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기운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배움을 정말 절실하게 구할 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운이 있고 나는 그들의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연장에 정말 많이 다녔고요. 제일 먼저 뛰어가서 명함 받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들만의 기운이 있습니다. 진짜 오바마 대통령도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운을 받으려고 했고 어느 순간 저도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하는 업도 다 다르고 하는 직무도 서로 다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기관도 싹 다 다를 겁니다. 나이도 다를 거고 성별도 다를 거고 종교와 믿음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과 가치를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끊임없이 씨앗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씨앗을 계속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 이것들이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욕지거리 하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는 정말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콘텐츠를 집중하시면 세상의 이름을 분명히 알릴 수 있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긍정적인 씨앗을 뿌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들었으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SNS가 되는데요. SNS는 뭐냐면 유통 채널입니다. 이게 이제 콘텐츠 채널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대체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채널이 SN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SNS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통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해 9월까지 보니까 유튜브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유튜브와 카카오톡, 그 다음 네이버 이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나머지가 드문드문하게 쓰는데 물론 또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는 분 있죠. 거기에다가 넷플릭스가 꼴찌인데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도 넷플릭스 이렇게 4인용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저는 안 보는데요. 가족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제 1인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1인 미디어도 쓰는 사람이요 100에 1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1인 미디어를 해보시면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100에 1명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만에 1명입니다. 만에 1명입니다. 그만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많이 쓰는가 봤더니 여기도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7.5%. 그 다음 아프리카 TV가 원래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유튜브가 이제 역전을 완전히 해버렸죠. 그 다음 저도 트위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트위치하고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옥수수하고 올레TV, 판도라TV. 판도라TV는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자 독식 게임이 됩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이런 걸 해봤는데요. 번거롭고 그게 자꾸 올리기도 귀찮고 결국은 미는 것에 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을 보니까요.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 2년 전 기준인데요. 보람튜브가 추정 수익입니다. 추정 연간 수익이 47억이라는 겁니다.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는요, 커버 댄스나 이런 거 춤추는 곳인데 수익이 38억입니다. 이게 누적 수익이 아닙니다. 보시면 연간 수익입니다. 연간 수익. 마슈토이는 36억.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15위까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30위까지 나오는데 15위가 이게 채널도 이름도 웃기죠. 총 몇 명? 했는데 수익이 14억이라는 14억. 이야, 이거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요.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만나지 않습니다. 되게 시간적으로 진짜 복잡하고 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그런데요. 근데 정성을 기울인 사람은 거의 만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하나가요, 젊은 친구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인터뷰를 하자라고 이렇게 메일이 와서 바빠서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이 친구랑 한 6년? 7년이 흘렀네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강의 의뢰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봤는데 책도 벌써 한 5권 정도가 나오고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벌써 70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초대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지금 콘셉트이 바뀌어가지고 경제 채널이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까였죠. 그만큼 역전이 가능한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여러 기회들이 있는 세대들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세상에 씨앗을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씨앗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의 디지털 지식 생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있고 이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디지털 생산 기지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블로그라고 일단 봅니다. 가장 제 중심의 생산 공장은 티스토리, 블로그 공장에서 지식 생산을 모두 배포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장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은 유튜브라는 채널 공장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텍스트와 이 영상이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영역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채널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같이 운영을 하지만 각기 다른 계열사를 일종의 분리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생산 공장이 하나 더 들어선 거죠. 나머지는 다 서브 유통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카페든 밴드든 전부 다 유통 채널이고요. 이 두 가지 축으로 텍스트와 영상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생산 공장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네이버 블로그여도 괜찮습니다. 다음 블로그에도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여러분이 설정 블로그는 조금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한글만큼이나 쉬운 건데요. 처음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는데 안 익숙해서 그렇고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가 기본적으로는 구독자들이 오락가락하는 유동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생산 공장으로 일단 임대해서 쓰셔도 괜찮으니까 어디든 여러분의 지식 생산 공장을 딱 마련하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운영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제 소개입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제 소개는 여러분이 검색 다 하셨으니까 다시 소개하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랑 저랑 또 만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지금은 부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가족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주말 부부를 하다가 다시 올라오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이제 뜻을 펼쳤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부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제가 인재들을 평생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업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내려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제가 부산은 달려갑니다. 자,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게 사전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부동산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토지, 건축물, 임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무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영토입니다. 이게 영토가 토지입니다. 영토가 이제 전 세계에 다 있죠. 그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의 건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건물이 이제 이게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목이죠. 성과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유무형의 생산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부동산처럼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몇 평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한대 영역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무상입니다. 이거는 100% 무상입니다. 물론 망해도 여러분의 노력만 하다가 끝납니다. 보상 없습니다. 물론 보상은 스스로 한 것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부동산을 그래서 개척하고 관리하고 개발해야지만이 이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건데요. 여러분이 음식 배달 앱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다 앱이잖아요. 이걸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이제 국가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큰 기업은 각자의 독자적 플랫폼을 운영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같으면 10억 명 국가입니다. 이게 10억 명 이상이 운영하게 되는 엄청난 이제 국가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마찬가지 유튜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국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국가를 뭉쳐도 그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자, 여기에 얼마나 유용한 정보나 지식이나 여러분이 즐거움이나 어떤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 역시도 사활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역시도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야, 여기 플랫폼 좋은데?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해 와야만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생산자와 공정 공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 99.99%는 뭐냐면 소비자로서의 삶을 그친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소비만 합니다. 쓸데없는 부분에 소비만 하고 생산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용한 자산을 평생을 그렇게 생활하시면 굉장히 사실 손해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어떤 내용만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라도 세상에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경제적 수단 이익을 얻고 싶다면 이 디지털 부동산에 여러분이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산업 환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쫙 한번 훑어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농업혁명입니다. 아시죠? 인간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난 지가 사실상 몇백 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 밀이라는 것을 재배하게 되고 벼라는 것을 이제 재배하게 되면서 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는 인간은 전부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계속해서 많은 곳으로 하다가 이제 정착을 각기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힘과 권력과 신분과 들어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구간까지 이제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이제 힘을 발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섭니다. 이때가 이제 18세기. 영국에 원래는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워낙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실 건데요. 러다이트 운동에서부터 방직 기계공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성실하고 표준화, 그리고 대량 생산화, 규격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국가 주도로 모든 것들, 기업도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로 키워나갑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때 우리나라는 18세기는 아니지만 1960년, 70년, 80년대 집중적으로 이제 국가 주도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스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때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면 어디든 좋은 데를 취업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언론이 모든 걸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언론의 영향력은 크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면 그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와 통로들이 생겨서 함부로 이제 많이 못하는 겁니다. 물건도 함부로 이제 고가로 이렇게 무조건 마진을 높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전부 판매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서 와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와인 공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스펙이 이제 세분화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때가 이제 정보가 먼저 가지는 사람, 그것도 많은 정보가 많거나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힘을, 돈을 벌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지식혁명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knowledge work라고 하잖아요. 지식 근로자, 지식 노동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지게 되고 굉장히 이들이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팀업 이렇게 여러 가지 팀을 일으켜서 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굉장히 통합적 사고 능력이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들을 팀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기업 주도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거니까요. 2016년도에 찰스 스왑이 제일 먼저 4.0 인더스트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초연결인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가족들도 친지들도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사실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초연결이냐? 이게 디지털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초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데 그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흘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별로 안 변했어요. 싸대기라고 해서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전부 다 전 국민이 진짜 2019년까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모두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온 겁니다. 쓰나미처럼 지난해 2월에. 그런데도 사실 너무 쓰나미가 휩쓸고 가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있다, 그냥 5인 집합 금지다 이 정도만 다르다. 천만의 말씀이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면 커다랗게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식당 운영해가지고는요 쫄딱 망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평수에서 하는 데가 더 매출이 이제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자신의 영토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사에서 윤여정 요가 아카데미 조연상도 받았고 우리가 기생충이 또 상도 받았고 했지만 BTS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문명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디지털 영토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유럽의 이탈리아나 이런 그리스처럼 역사적 뭐 문명이 거대한 문명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정신 문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영토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뿐만 아니라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 계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K라는 말만 들어가도 K푸드 하면 전 세계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마스크가요. 중국에는 70만 개가 생겼는데 공장이요. 전부 다 거의 망하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의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형 마스크를 달라고 너네들 생산 공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만 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전 세계인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게 고가 음식, 홍삼이라든지 좋은 것들은 부자들이 전부 다 한국 음식들 가져가고요. 한국인이 왜 저렇게 코로나에 강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요. 인스턴트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중산층들이죠. 그렇게 가져갈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 세상에 이제 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근방에 내 동네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쿠팡에 싸다, 네이버 쇼핑 싸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아내가 무선 마이크 인터뷰할 때 좋은 투 채널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쿠팡에서 아무리 네이버 쇼핑에 싸게 사도 19만 원에서 24만 원이에요. 근데 직구로 하면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다만 늦게 들어오죠. 한 달 정도 걸려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하지만 여러분이 8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7, 8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한국인은 동일 동질성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또래 집단과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디스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공간 속에서. 그리고 그들과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좋은 인연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 여행 박사의 신창현 창업주인데요. 같이 이렇게 지금 호용호제하고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세계 여행 같이 하자라고 형님이 저한테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도 디지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또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유통입니다. 여러분 새벽 배송을 통해서 아내가 보니까 저녁에 주문하면 진짜 새벽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침에 할 것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빨리 소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보니까 어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어디 11번가나 이런 것들만 유통을 해 나가는데 월 매출액이 1억 넘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직장인인데 월 1,000 정도 그래도 매출한다. 물론 수익이 그만큼 다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유통을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도 내가 유통 채널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생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생산품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는 책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올해 말에 쓰긴 쓸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올해 뭐가 있냐면 모든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걸 유통을 합니다. 상품으로 유통을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김미경 원장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홈쇼핑처럼 본인 유튜브에서 유명 유튜버를 초대해서 유튜브 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홈쇼핑 상품처럼 팔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상품인데 빨리 요구하면 뭐 39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막 할 정도로 이렇게 유통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 콘텐츠를. 그다음에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이나 PPT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자책으로 이제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자책으로 올해 한 20권에서 30권 정도 별도로 이제 유통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유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재밌고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유튜브도 저도 유튜브 잘 안 보는데요. 그랬더니 젊은 유튜브 분들이 막 욕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유튜브 하는 인간이 유튜브도 안 보면서 유튜브 한대. 그래서 이거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재밌고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재미없는 친구들도 쓸데없는 것도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그 외에도 디지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또 게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림이나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뭐 DIY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이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정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금 벌써 대학교 진학률이 떨어졌는데요. 모든 지역마다 지금 입학생을 모집 못해서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을수록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들은 어떻냐면 모든 정보와 지식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굳이 왜 내가 비싼 돈 내면서 재미없는 교수의 강연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학사하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또 일도 잘해요.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여기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방대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 말도 못하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가 되기는 뭐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10만 명에 한 명거리고요. 원래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까 개설하는 사람이 10,000명에 한 명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1,000에 한 명만 되면 돼요. 1,000에 한 명이 옛날에 우리가 공부하듯이 정규의 1등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영역을 만들고 이건 내가 하는 영역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팬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무한대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드리고 10분 드리고 나서 할 건데요. 자신만의 영토 구축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떠오르세요? 채팅창에 하나씩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보십니다. 이야기한 지 20-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벌써 다 까먹었죠? 왜냐하면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걸 구축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마 영토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왜 해야 되는가? 동기가 이렇게 부여가 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야, 흥미로운 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제가 세상과의 소통 맞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깊은 만남이 있고 얕은 만남이 있는데 얕은 만남을 하기가 좋은 데가 디지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얕은 인맥에서 직업이나 취업이나 이직이나 창업이나 성과는 오히려 얕은 인맥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는요. 맨날 술 먹고 노닥거리는 거 외에는 별로 일이 없어요. 실제로입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이런 디지털 개인정보 유출도 그런 우려도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사실 나쁜 것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간,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취업, 이직, 창업 이런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영토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게을러서 그런지 유튜브 활동이 쉽지가 않은데 비결이 있을까요? 진짜 사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특히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 자막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자막 하는데 너무 힘들고 영상 편집은 촬영 커트 편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간단하게는 스마트폰 하나, 삼각대 하나, 그 다음 마이크 하나. 마이크도 요게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한 39,000원짜리예요. 핀 마이크인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별도로 찍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 돈 나간 거 요거고, 요거는 이런 줌 같은 거 강연할 때 쓰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 모양도 예뻐가지고 요 마이크가 그냥 우리가 노트북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오디오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그냥 나쁘지 않게 그저 그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하지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요게 딱 10만 원. 그래서 그 정도만 있으시면 삼각대. 그 정도만 있으시면 그냥 일단 무조건 촬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촬영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올리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 읽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읽었던 책 꺼내가지고 읽기부터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근데 100%는 하면 안 돼요. 저작권 부분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의 내용들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해도 유튜브는 기본이 1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상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처음에는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좋습니다. 물건 분석 부동산 물건 분석은요 유튜브에 오면 엄청 많아요.
부동산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많아서 저는 전혀 부동산 몰라요. 마이크 테스트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크가 안 좋은 거예요. 활용을 잘못한 거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노트북 스피커는 절대 안 권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확실히 이제 녹음을 해보면 달라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은 녹음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녹음을 해서 들었을 때와 안 해서 들었을 때는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음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여러분이 그걸 녹화를 잘 해놓으면 이걸 또 영상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테마는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일단 블로그가 저는 중심이 되는 게 좋다라고 봐요.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최고 좋다라고 봐요. 그 다음 나머지는 유통 채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걸 생산 유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들 뭐 하더라도. 그 다음에 테마나 주제를 정할 때 가볍고 쉬운 거 해야 돼요.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취미로 가벼운 거, 잘 아는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어려운 거 하면 지쳐버려요. 쉬운 거부터 가벼운 거부터 가볍게 하셔야 돼요. 쪽팔려도 괜찮아요. 그때는 뭐든지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요. 하다 보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뭣도 모르거든요. 저 편의점 가지고 요즘 알바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막 스트레스 받아 1시간 동안 저기 노래방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세상살이 뭐든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채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하면서 자기한테 최적화를 해봐야 돼요. 기획력 같은 것은 진짜 잘하는 친구는 기획서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인터뷰 제가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제 유튜브에는. 이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 나중에 하고. 또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도 4,000편 정도 봤고, 그 다음에 근데 영화는 손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인터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진짜 유명한 사람들, 제 꿈이 하나 최근에 생겼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천직을 찾아주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직을 찾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천직을 찾게 됐는지 과정을 인터뷰로 해서 그분이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책으로 나중에 이제 써서 100명 정도 인터뷰를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 지인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들도 하려고 해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편집은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꿈이 하나 추가로 이제 얄팍한 꿈이 하나가 생겼는데 임지호 선생님이라고 요리 연구가신데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하신 분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분 반드시 음식을 대접받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꿈이 하나 생겨서 그분 인터뷰하러 가면서 나중에 유명해져서 이제 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이제 생겨요. 하다 보면 일단은 지금 제가 강의한 것만을 유튜브로 일단은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지금 한 이야기도 나중에 유튜브로 하나하나 올릴 거예요. 최소한 5개에서 10개는 올릴 거예요. 이렇게 10개까지는 무리고 한 5개 정도는 올려요. 그러면 이 강의를 2시간짜리 강의를 10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맞아요. 진짜. 지적재산권, 초상권 관련해서. 이 지적재산권하고 초상권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화면 캡처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지 말고 이게 뿌옇게 이미지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하면 얼굴이 안 나와요. 이게 간단하게 하려면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캡처를 하고 파워포인트에 가셔가지고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로 이제 바꾸는 형태가 나와요. 네,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매번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Sing Again 너무 좋아해서 Sing Again 유튜브로 올려서 몇만 명 한 글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저작권이 괜찮아요. 제 이야기니까. 그런데 거기다 영상을 넣는 거예요. Sing Again에 근데 음악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리고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에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지만 스스로 창작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음악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JTBC에서 저한테 이제 와요. 지적 재산권 저기 말씀하시는 초상권 저작권을 이제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저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저한테는 없고 대신 JTBC가 가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돈 욕심 없잖아요. 제가 돈 벌려고 사실 유튜브 한 거 아니거든요. 브랜드 하려고 하는 영역을 넓히기 위한 거고 저는 강의와 어떤 글쓰기와 다른 걸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상을 가지고 와서 써도 돼요. 다만 100%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심지어는 너무 고화질을 제가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아예 그거는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안 올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쓰면 제일 좋은 거는 출판사에다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저 트렌드 코리아 2021 같은 경우에는 김난도 교수님한테 직접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저작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매번 그렇게는 여러분이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써먹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짧게 일부분만 하시면 되고 출판사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모두 발췌하거나 요약을 해서 다 써는 것을 이제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 자체를 구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만 짧게 쓰시면 돼요. 그런 거는 저작권에 기본적으로 걱정이 없어요. 초상권은 다른 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 많아요. 영상에 허락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시면 되고 그냥 스캔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치는 건 하나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거는 99% 괜찮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심지어는 소송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람이 났는데 같이 갔는데 오히려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건 제가 지금 말한 건 취소할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경우는 물론 조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음악은 거의 99% 바로 저작권에 바로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방송을 제가 한 걸 방송을 올려놨는데 저작권에 위배된다 그러길래 방송국에서 그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음악입니다. 방송국에서 깐 음악이 있는데 배경음악을 깔았는데 지금도 강의하기 전에 배경음악을 깔잖아요. 대부분의 음악은요 저작권이 다 있어요. 그럼 자동 저작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작권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저작 음악을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요.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문제 없어요. 써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것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다 괜찮다. 그냥 쓰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걸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것 중심으로 음악 중심으로 쓰면 그건 좀 위험해져요. 제 배경음악을 깔아도 이 무료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 가능하면 쓰시면 좋습니다. 자, 요 정도 그러면 질문 답변 한글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산이 변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맥인데요. 원래는 돈도 원래 화폐잖아요. 이 화폐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기능이 아시겠지만 금이나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조개나 그죠? 이런 여러 가지로 행태로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달러를 쓰면서 미국에서 기축통화가 지금은 전 세계가 되었는데요. 원래
금이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못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달러가 완전 통화가 되어서 지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은 자산하면 돈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신분이나 요즘은 직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거,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요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자산을 먼저 선점하면 부자가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땅이 몇만 평 있었는데 다 날리시고 결국은 거의 뭐 한 푼도 없이 다 날리셨죠.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대 정도 돈이 되는 돈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렸죠. 그러니까 잘 간수해야 돼요. 자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등락을 해서 뭐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이 비트코인을 120만 원치 산 거예요. 비트코인이 40만 원 할 때. 몇 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몇 억을 다 까먹었어요. 그 벌었던 돈을 결국은 더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회사, 채굴 회사에 투자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막 엄청나게 큰 강연도 하고 이러다가 다 쫄딱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산이라는 것이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자산이 그런 식으로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여러분 삶이 엄청나게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 나가는 전략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유니버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기에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랑은 현실 세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인터넷 세계에 이제 접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인터넷이 지금 접속이 안 된다라면 저를 만나실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지금 뻥났다라면 지금 운영진에서 난리가 났겠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인터넷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인터넷 정도야 뭐 뭐든지 다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PC가 안 되더라도 급하게 한다라면 저 모바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또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핸드폰만 맨날 들고 다니고 물론 지금도 그러신 욕하고 꾸지람 하시는 분들 있긴 하시지만 이 모바일이 주는 부분들이요 굉장히 이제는 아이 할 것 없이 부모들도 전부 다 보면 지고 있죠. 여기에 엄청난 이제 부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전 세계 1위가 되죠, 그죠? 전 세계 1위는 아니겠네요. 미국 시장의 1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R, VR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에 예를 들어서 VR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가상현실 부분이 있고 영화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이 채팅창으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완전히 가난한 미래에 아무것도 없지만 아바타 아닙니다. VR 세계로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건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VR을 착용을 하는 겁니다. 이 VR 맞아요. 리얼 플레이어 아닌데 이름은 맞는데 조금 틀렸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 영화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되기 위한 가상세계에서 원이 되기 위한 게임인데요. 이 현실은 너무나 미래가 척박한 겁니다. 미래가 왔지만 여전히 배터리가 없어서 맨날 충전하는데 싸워야 되고 가난하고 그런 공간 속에서 이 VR로 딱
쓰고 가상세계에 가면 완벽한 가상현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 젊은 주인공은 거기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날마다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승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압도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진짜.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AR은 여러분이 이케아 가구를 드리고 싶다,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면 가구 배치를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분 집 배경을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 맞을 만한 가구를, 이케아 가구가 여기에 탁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파 색깔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은 이게 AR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 스타워즈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4차원적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AI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되고 나면 실제로 지금 상당 부분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법상 지금 우리가 핸들을 안 놓아 3초 동안 놓으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이미 서울 부산을 완벽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AI가 가능한 형태가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완벽한 이제 디지털 유니버스를 완성하는 단계로 이미 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미진한 부분은 아직 이제 채워나가는데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유니버스에서 필수로 성장하기 위한 능력, 이걸 필템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유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무형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 여러분의 생산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콘텐츠가 있어야지 유통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콘텐츠라는 말도 되게 어렵고요. 정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 정의 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내려봅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원래 서적이나 논문이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건데요.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를 보통 통칭하는 말로 씁니다. 주로 영화나 음악이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 남과 다른 특징, 축적된 어떤 데이터, 어떤 형상화된 내용물,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기업으로 보면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각자가 가진 어떤 정보, 지식, 전공, 개성, 취미, 이 정보나 지식이나 취미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역량이나 강점이나 어떤 특정한 주제가 아주 독특한 주제들이 또 있거든요. 스토리나 유머나 아이디어나 스피치나 직업이나 경력이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 방대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여러분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 남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뭔가.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숍을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편의점을 하더라도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아까 유튜브든 어떤 채널이든 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좋아하고 지속할 수 있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나만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시장에서 신경 안 쓰면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뭔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정도면 내가 구매해 줄게. 내가 구독해 줄게. 오케이. 내가 상품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구독을 하는 겁니다. 김미경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구독자가 한 135만 명인데요. 유튜브에서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유튜브에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고 있느냐면 디지털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미경 대학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수익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김미경 원장님,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올릴 건데.
욕하면 디스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전 디스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지식 생산이 일어나는 지식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이 콘텐츠의 이제 타겟들을 배움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유튜브 몇 번 재밌게 이렇게 몇 개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디지털로 구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서 지지난해에 출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출연 요청을 했더니 안 된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채널에 인터뷰하려면.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엄청난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내놔야 돼요. 인터뷰 비용을. 이거 삭제해야 되나 나중에? 일단 그런 식으로 여러분 콘텐츠에 힘이 발휘가 되면 그런 형태가 선다는 겁니다. 방송보다 더 바쁜 거예요. 몇 개월치가 인터뷰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랜딩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할까를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것도 제가 별도로 다 2시간씩 하는 강의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굉장히 세분화돼야 돼요. 초 니치 마켓으로 브랜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부분, 예를 들어서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강의만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난 동기부여 강의인데 산대요? 그것도 안 됩니다. 굉장히 더 세분화해야 됩니다. 동기부여 강사라고 하면 아주 엄청 유명한 분들 정도가 닉 이치치 정도 되어야지 여러분이 동기부여 강연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김창욱 강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제가 없었던 브랜드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여성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남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 이제 교육시켜 달라고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공계 취업 전문 강사가 필요한데 없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인문계, 지방대 여대생 이런 쪽도 전문화된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해보라라고 없던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나가십니다. 이공계, 왜냐하면 한국의 대학이 이공계가 70%고 취업률이 실제로도 훨씬 더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야.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좁히면요, 여러분이 먹고 살면서 다른 쪽으로 넓혀 나갈 수가 있어요. 확장할 수 있어요. 지금 예스24라는 제가 오랫동안 알라딘도 이용하지만 주로 저는 예스24를 이용하는데요. 플랫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거대 플랫폼이 되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 사실 1위, 2위 기업이 하는 데가 애플하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이베이예요. 이베이. 이베이가 어떤 회사였냐면 원래는 책 서점이었어요. 예스24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을 확장을 무한대로 해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이에요.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지금 문구류부터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영화 나와 있고 그 다음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탑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분화돼 넓혀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독특한 고유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스24 같으면 책인 거예요. 책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예스24 하나가 제가 책에 쓰고 나면 인쇄를 이제 보고서를 보내오거든요. 그 보고서에 예스24 하나가 다른 모든 출판사의 출판물만큼 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만의 고유한 콘텐츠 집중해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해야 됩니다. 10년, 20년 일을 해도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다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 뾰족하게, 더 날카롭게 여러분 콘텐츠를 기본기부터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남들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남들은요 기본의 콘텐츠가 쌓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20년 제가 그래도 전문가 많이 없다라고 했지만 제가 어떤 부분에 이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기부터 다져야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분야의 사람들만 알고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 콘텐츠를 일단 축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합니다. 알려나가야 됩니다. SNS나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유통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요. 굉장히 통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세상에 나올 때는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전책도 쓰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저는 이제 고민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저는 리크루트라는 회사에서 채용 담당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취업 진로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야 되는데 부모가 가장 중요하지만 취업 진로 지도자, 올바른 진로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00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0명 정도 이제 양성을 해 나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커리어 코치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커리어를 그렇게 코칭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허당이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나 언제나 항상 이미지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따뜻함이 기본적으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인간적 가치예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을 또 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이제 늘어섭니다. 요즘은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요. 지지자들이 늘어서면 자 유튜브는요. 구독자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유료 콘텐츠 지금처럼 2시간짜리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올려놓는다라면 이제 구독자들이 그걸 무료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1,000원에서 10,000원씩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책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그걸로 벌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엄청난 수익이에요. 거의 뭐 순수익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렇게 100% 수익에 가까운 수익이 들어옵니다. 구독자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돈을 한 푼도 안 냈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BTS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정확하게 전체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7조 원이었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BTS 멤버 하나가 1조 원인 거예요. 팬덤이 형성이 되니까 엄청난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 합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속 그룹의 멤버는 몇 명 없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BTS밖에 없잖아요. 짧고 명료한 네이밍을 쓰는 것이 일단 여러분이 브랜딩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필템이 글쓰기 능력입니다.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잘 못 씁니다. 지금 세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우리 때는 연애 편지라도 손편지를 썼잖아요. 손편지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군대 있을 때 고참들이 연애 편지 니 잘 쓴다며 써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선배 그 군대 고참 대신 연애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면 읽다가 야 이 새끼야 이거 재미없다 다른 거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현학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써야지 이 돌대가리들이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문구들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 오 좋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썼어 이러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글쓰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글을 잘 쓰시면 여러분 힘이라는 게 생깁니다. 글쓰기를 여러분이 능력을 높이시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거 옮겨가지고 한 문구 쓰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잘못된 거죠. 내 온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내가 써야 됩니다. 잘 쓰든 못 쓰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담아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요, 이게 여러분이 느껴집니다. 잘 쓰든 못 쓰든 진짜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읽다가 보면 뭐 그런 글 많죠. 뭐 이런 독립운동한 때까지 올라가긴 좀 그렇지만 그죠? 그게 보면 아들 보고 그죠? 그 쓰는 독립투사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 대단하죠. 그 안에 진심이 마음 안에 있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마음을 담으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이게 제 꿀팁 중에 꿀팁인데요. 저는 전공이 영어예요. 영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진짜 도움이 되었어요. 해밍웨이가 쓴 글이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에요. 드라이하게 쓰는 거예요. 짧고 명료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써도 여러분이 글을 여러분이 잘 쓸 수 있어요. 복잡하게 길게 쓰지 마세요. 짧게 명료하게 쓰세요. 말도 중언부언하면서 느리지 마세요. 짧고 명료하게 끊어서 말하세요.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말이 쭉 길면요,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글도 마찬가지예요. 짧고 명료하게 합니다. 이게 기본 훈련입니다. 아주 간단한 훈련인데요. 이것만 하셔도 글이 쑥쑥 늡니다. 그래서 매일 써야 됩니다. 거의 하루도 안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1년 365일 한 번도 책을 안 읽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읽습니다. 매일 글 쓰고 매일 책 읽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상을요, 가슴 뛰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새로운 주제를 맡아가지고요, 강의록을 그 다음날 달라고 하길래 제가, 대충이라 달라고요. 전 대충도 못 줘요. 대충도 못 주고, 대신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보내드릴게요 하고, 정말 가슴 뛰게 이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이 즐거워할 거다, 기뻐할 거다, 저는 믿으면서 혼자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상을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목이에요. 제목도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디지털 부동산에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여러분만의 제목 쓰시고, 글을 쓸 때는 책 한 권 써보겠다, 이런 다짐 해보세요. 저도 책을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책 써라, 책 써라, 이렇게 해서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100명 정도 그렇게 제가 책을 쓰도록 만들었고요. 예, 여러분들도 책 쓰시고, 그리고 블로그, SNS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생각을 계속해서 글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공개를 해야지. 자, 이제 네 번째가, 지금 세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만 많으면 또 읽기 싫어합니다. 지금 세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하고 영상입니다. 이 한 장이 주는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그냥 그 어떤 형태, 그 자체가 그냥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도 이거 픽사베이에서 온 이미지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예쁘죠. 그냥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 가는 그 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휴식하는 이런 이미지들, 이걸 누가 만들어 놨냐면 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거예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궁금하면 사람들이 그 아티스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여러분이 활용 능력을 높이려면 첫 번째로 사진입니다. 사진. 인간이 예술에 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사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진기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진을 압도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되면 옛날에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1,000만 원짜리 카메라보다도 더 좋습니다. 지금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좋은 사진들은 조금 모아두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요. 좋죠. 근데 저는 인물 위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뭐 놀러 가서 어디 풍경 이런 거 잘 안 찍어요. 잘 안 찍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써먹을 때가 있죠. 좋은 사진 첫 번째로.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거 좀 배우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한 프로그램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커트, 편집, 캡처 잡는 것 정도만 써도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무료로 해서 다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씁니다. 심지어 저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못 씁니다. 안 써도 괜찮거든요. 저는 뭐로 하느냐면 PPT로 모든 이미지 편집을 다 합니다. 포토샵을 배우려고 했는데 포토샵이 되게 비싸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구글이나 픽사베이를 통해서 무료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굳이 제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이미지를 썼을 때 굉장히 적절한 이미지를 가져와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이미지는 그 어떤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가 아주 고화질 이미지를 써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임의로 늘리거나 가로, 세로 이렇게 사이즈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대칭을 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지털 속에서 여러분의 아날로그 감성을 불어넣는 방법이 뭘까? 이도 저도 못하겠다 이러시면 아예 도와주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PPT를 못 만들겠다. 여러분이 뭘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포스트를 못 만들겠다. 명함을 못 만들겠다. 이력서를 못 만들겠다. 그래프를 못 만들겠다. 그러면 이 캔바에서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주 고가의 작업은 또 여기에서 유료 작업들이 있습니다. 유료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이런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캔바가 좋다라고 해서 캔바를 먼저 이렇게 추천드리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영상입니다. 영상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주 종합적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유튜브 여러분의 해보신 분, 유튜브에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1분 1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구독자가 몇백만 명이에요.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이렇게 찍어놨냐면요. 아시는 분은 그걸 다 아실 건데, 외국인이죠.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 놀러 가서 코끼리 뒤에를 두고 여러분 저기 뒤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지요. 이런 식으로 짧게 한 영상 아무것도 안 넣고 자막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간단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이 쓰신 스마트폰으로 촬영 끝 이렇게만 해도 영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획, 구성, 촬영, 편집. 저도 요번에 이제 천직여행 인터뷰할 때 제가 늘 방송국에서 할 때 작가들한테 대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대본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수정을 본 거예요.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인터뷰를 딱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우와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왜냐면 방송국 제가 보다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획, 구성까지 이제 하는 부분들도 영상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기획서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일단은 사실 좋긴 좋아요.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짧게라도 A4 용지에 한 장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기본 촬영 장비는 복잡한 거 쓰지 마세요. 구독자 지금 140만 명이 있는 친구도 스마트폰으로 100% 촬영합니다. 뭐 신사인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 맞나요? 혹시나 보시다가 그 인터뷰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 그 다음 마이크, 조명은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이 조명은 제가 지금 폼으로 켜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표시날지 모르겠지만 촬영을 하면 이제
가까이 근접 촬영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있어요. 그 다음 앞에는 지금 빛 반사하는 게 있어요. 빛 반사하는 게 있고, 저기에 별도로 또 조명이 있어요. 링라이트라고, 저거 얼마 안 해요. 한 3만 원 정도. 비싸지 않아요. 링라이트 하면 3, 4만 원 정도에 저게 있어서, 저걸 또 제가 인터뷰 촬영할 땐 가지고 다녀요. 그런 형태로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활용하는 동영상 플레이어, 너무 잘 아시니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다운로드는 여러분이 막 보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유튜브 주소 앞에다가 SS라고만 붙여보세요. 그러면 95%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몇 개까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데요. 유튜브 주소 앞에다가 그냥 SS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딱 엔터 치시면 검색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음악이든 그 사람이 한 방송이든 뭐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 5%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고도의 이제 락 작업을 해놓은 암호화 작업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프로는 무조건 프리미어 프로를 합니다.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아주 잘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프리미어 프로 만드십니다. 물론 몇 가지 여러 가지 쓰는 부분이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가 60%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3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반인이 쓰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진짜 곰믹스 추천드립니다. 곰믹스가 이게 그냥 쓰면 무료인데 무료는 또 이게 태그가 나오거든요. 유료 곰믹스가 있습니다. 이게 평생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곰믹스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33,000원밖에 안 합니다. 평생 쓸 수 있는데 33,000원인데요. 제가 편집한 거는 모두 곰믹스로 편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는 제가 편집한 게 아닙니다. 제 편집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문 편집자가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줘요. 그 친구가 해줬을 때는 그게 전문 편집자가 한 거고, 어벙하게 만든 건 다 제가 곰믹스로 만든 건데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아무런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리랜서 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편집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프리랜서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맡기면 됩니다. 이런 크몽이나 숭고, 타링, 오투잡 이런 데다가 맡기시면 그들이 작업을 해줍니다. 다 작업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필요로 하는 것은 맡깁니다. 굳이 내가 일일이 안 하고 차라리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 편집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강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반응 보고 더 해주세요. 조금 더. 알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하세요. 네, 좋습니다. 말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하려면 이 텍스트와 다르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글값보다는 지금 말값이 더 높은 시대입니다.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모든 방송을 휩쓸고 있잖아요. 말을 일단 잘 하시려면 아주 논리적인 데이터나 정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요. 감성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주 그 마음을 울리는 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을 할 때 그래서 진심을 담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렵지만 최대한 내 마음을 담아라. 이게 이제 말하기 방법이고요. 이것도 강의 한 2시간이나 하루 종일 하는 건데 간단하게만 제가 딱 핵심만 정리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타일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남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강의로 업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김미경 원장처럼 파워풀하게 강의해라. 김창욱 강사처럼 좀 세련되게 그렇게 강의해라. 김정은 교수처럼 좀 지적인 그런 것 좀 해라. 하더니 요즘에는 유현준 교수 있거든요. 건축가.
정말 말씀을 조분조분하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저렇게 좀 말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저는 유현준 교수처럼 말 못하고요. 김미경 원장처럼 말 못합니다. 저만의 아주 독특한 스피치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피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스타일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분야의 전문성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 절대 여러분이 SNS나 어떤 이런 채널, 디지털 영토 채널에서 말 마구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함구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전문성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트레이닝입니다. 저도 사실 목소리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요. 제가 방송 아나운서 분하고 저는 코리오 코칭을 해주고 그분은 저에게 목소리 트레이닝을 해줬는데요.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아진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여도 그렇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는 괜찮습니다. 그 친구는 저 덕분에 진짜 크게 돈 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조금 아주 아나운서처럼 세련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련된 외모와 이미지. 뭐 아주 예쁘고 그런 건 아니어도 저도 지금 흰 와이셔츠 입고 있잖아요. 강의도 안 나가면서 집에서 하는데 깔끔하게 흰 와이셔츠로 여러분 만나려고 이렇게 깔끔하게 복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외모, 다른 거 이런 나이 들면 외모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제가 지금 이거 선크림뿐만 아니라 이거 안에가 이거 준 거 있거든요. 이거 뿌리는 거 이거 아침에 한번 하고 또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딱 한번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미지도 최소한 여러분이 성의를 보이셔야 되고요. PPT도 좀 세련되게 하시고 대본도 하시고 그다음 킬링 메시지는 여러분은 마음을 탁 때리는 핵심 메시지 그리고 리허설을 반복하는 것. 그다음에 최고의 실전은요. 뭐니 해도 실전입니다. 실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야, 이거 유튜브에 그냥 다 올리기에는 너무 빨리빨리 가버려가지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들 시간이 있어서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7번째가 도전정신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무대법입니다. 무대법. 들이대 정신으로 뭘 하든 간에 들이대면서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는 디지털을 맹임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면 그냥 해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템, 제가 말씀드린 필수 아이템은 뭐였었나요? 채팅창에서 오늘 배운 거, 여러분이 깨달은 거, 느낀 거, 좋았던 거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올리시면서 제가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콘텐츠라 쌓으라는 부분, 퍼스널 브랜딩, 그 다음 글쓰기. 글쓰기는 대단한 게 아니야. 계속해서 꾸준하게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지, 영상, 말하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지막은 무조건 무대뽀로 뭐든 일단 들이받으면서 여러분이 배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도전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결국입니다. 디지털 안에 들어오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여러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전에 들어가는데 운전의 복잡한 안에 모든 회로를 알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운전에 대한 기능적인 기술적인 습관을 익히시고 안전 운전만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1번, 2번. 콘텐츠 쌓으라는 이야기. 여러분만의 것,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것,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분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꼭 이익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한다라면 거기에 독특한 콘텐츠들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만의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의 가치나 이런 것도 널리 알려주시거나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제가 중간에도 광고 많이 했잖아요. 다른 회사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좋으니까요. 그래 브랜딩이 이미 거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브랜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 중에요. 92년도에 개봉한 영화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이 영화 때문에 니콜 키드만하고 톰 크루즈가 이제 결혼도 하죠. 영국에서 아주 이제 노동 땅 한 평 없는 그냥 친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오는데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서부 개척 시대에는 땅을 마음껏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척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땅을 이제 갈아야 되니까 갈 사람이 없으니까 무작위로 말을 달려서 나중에 땅을 주거든요. 깃발을 꽂는 그 장면이 나중에 끝까지 보시면 진짜 감동적입니다.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친구가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 이 디지털 영토에 제가 학생보다 신입사원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요 유튜브 세계에서 배우려고 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들은 제 왜 저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제가 1년 동안에 170개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1년도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올렸으니까 정말 제가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영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정말 엉터리로 제가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도 일단 해보자, 밀고 가자, 끝까지 간다. 나는 내가 기존에 해왔던 만큼 성실하게 재능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끝까지 간다.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좋은 콘텐츠라고 믿는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10만 명까지는 가겠다. 지금부터 100배는 키워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에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디지털 영토를 만드시고 꾸준하게 개척해 나가시길 저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 연락처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시면 진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습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게 들어주셔서 저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고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